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5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역시 제주 경마 휴장으로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휴장 이후에 2주 만에 펼쳐지는 서울 경마입니다. 아무래도 출전 적체 현상도 있고 전반적으로 편성 강도가 월초이지만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수의 경주에서 당연히 이 복병마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항상 그렇듯이 저희 방송의 트레이드 마크죠. 매경주 인기마들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숨어있는 복병 전력까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줄어든 1000m 자체라면 외곽이라도 상대의 흐름을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갈 수 있는 11번 막강력으로 이번 경주도 여전히 기대치가 높은 상대와 편성을 만났다고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고 주행심사 훈련 모습 매우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모렛만 안 맞는 앞선 경기라면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앞선에 그렇게 강력한 말은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9번 스위트파크 앞선 버티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힘이 차면서 순발력이 보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순발력이라는 부분은 초반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즉 힘이 붙어가고 있는 4번 I'm Your Lemon이 정말 상큼하게 우승권까지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추천드리겠고요. 당시 흐름 자체가 빨랐고 상대가 강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경기에도 복병같이 충분한 말로 6번 BK 우노까지 추천드리면서 우선적으로는 6번마 굿댄서가 직접 늘어난 거리에서 보여준 스피드 자체는 월등했었죠. 26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토요경마 자체에서 이 한 마리 마필만 출전을 시키면서 정말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지나 모든 모습에서 이번 영성에 있으면 좀 더 믿음을 갖고 소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능력 자체는 앞으로 더 뛰어줄 11번마 탄젠트도 무시할 수 없겠죠. 여기에 직전 경주 공백 벗어나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4번 신비한 바람. 잠재력 좋은 이번 경주 중심만은 바로 9번 마이티 파워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들 보내주고 다시 한번 차분한 전개라면 직선에서의 뒷심만큼은 가장 좋은 모습. 우승까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상태도 많이 돌아온 데다가 중량 조건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무정영웅의 스피드를 좀 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빠릅니다. 초속, 3코너까지 초속을 잰다라고 했을 때 3코너까지는 샴페인 파티가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백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세의 전력 및 정상 주기 들어와 쾌주의 컨디션을 보이는 이번 메이플 클래식까지 재차 강조드려봅니다. 막판 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승했을 때 그야말로 궁극의 탄력을 보였던 말인데 4번이 스마트 프린스 이번에 늘어난 1800m 장거리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이미 중거리 1600m까지 섭렵을 했죠. 이번에는 8번 마법의 질주가 본연의 선임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에서 특별하게 압박을 갈 수 있는 선행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의 선행 마필 저는 1번 I'm Your Mother. 네, 지난 토요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올 시즌 첫 번째 서울 경마 분석은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별정 A 조건이고요.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스피드의 강점을 갖추고 있는 말이 일단은 부각을 받을 텐데요. 직전 경주 통한에 3착에 머물렀던 말 이번에 안장 강화하고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던 말 이번에 또 타이밍이 도래한 듯한데요.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이 서울 2경주 스타트는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주 2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아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 바로 5번 투어브라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직전 경주 출전할 당시 현장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기수로서 최상의 어떤 초반 스타트 능력까지 선행 강공 가능성 매우 높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나서서 1000m라면 지금 훈련 컨디션이라면 아주 우승까지도 매우 근접한 말로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안쪽에 있는 1번 레이디 다이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전개의 어떤 이점을 얻었던 경주였습니다. 어쨌든 입상을 거뒀고 이번 경주 또다시 1번 게이트 직전과 똑같은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면서 버티게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또 8번 파이널 캡틴이라는 말도 이 정도 편성이면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거리를 줄인 것이 호재라는 판단이고 9월 15일에 1000m 경주에서 외측으로 굉장히 기대하면서 심한 외곽 전개로 힘소모가 매우 컸다라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능력 발휘를 했다는 부분 결국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서 외측 기대는 부분 교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욱 좋은 경주력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3번 울트라 미사일이란 말도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점프하면서 출발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뛰어난 초속을 발휘해서 앞선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 시 이번 경주 5번 투어브라더와 앞선에서 자리를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5번 투어브라더가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선행 버티기까지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3번 울트라 미사일도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1000m라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선다라고 판단되는 5번 투어브라더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 오랜만에 좀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네요. 중심축부터 후차권에서 기대를 가지는 마필까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투어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자체에서 겁도 되게 많이 보였었고 채찍에 대한 민감성도 좀 보였던 마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안토니오 기수라면 이번 경주 선행 나서는 건 무리 없어 보이고 2주 만의 출전이라도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 판단을 내립니다. 8번 파이널 캡틴 같은 경우에는 1000m 단거리에서도 힘을 보였던 전력이고 최근 1300m에서 흐름을 따르는 모습이라던가 또는 오랜만에 경주에 돌아오고 있는 윤태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주면서 상당히 애정을 들여서 준비를 해줬던 마필이라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백광희 자마인 1번 레이디 다이아 직전에도 17조 자체에서는 코스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는데 인코스 다시 한번 강공이 저희 수도 주요할 거라 판단합니다. 3번마 울트라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르게 질문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차피 압축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5번 투어브라더를 선행으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라면 1번은 레이디 다이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직전엔 인코스 이점에 선두권을 내치고 좀 파고드는 선행권을 나섰기 때문에 좀 주의했다고 판단을 해요. 오히려 후차권에서 8번 파이널 캡틴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 1번 레이디 다이아와 8번 파이널 캡틴 두 마리 모두 굉장히 강력한 후착 후보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두 마리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의 컨디션까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5번 투어브라더의 선전을 우선 기대를 하는 편성인 것은 맞습니다. 5번 투어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최선의 성적을 낸다라는 것은 마주나 마방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상금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승급 착순까지도 좀 고려를 해줘야죠. 직전에 저는 그때 당시에 투어브라더 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예시장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할 때 충격이 상당히 컸었던 편성이라서 2주 만에 빠른 출전 이해가 가고요. 안토니오로의 안장 교체 호재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1번 레이디 다이아 그리고 8번 파이널 캡틴 1번은 2위 승급, 8번은 파이널 캡틴은 3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은 역시 선행 강공권의 전력입니다. 12번 달려라 광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복병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12번 달려라 광산 한번 여쭤볼게요.
1300m는 느린 흐름이어서 선행을 편안하게 나섰다라고 하지만 직전 경주는 오히려 인코스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외곽이 오히려 낫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면서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12번 달려라 광산의 선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2번 달려라 강산. 저는 김재훈 위원과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 말이 외곽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인코스 전개를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정말 최적의 전개를 저는 펼쳤다라고 판단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뒷심은 발휘를 했지만 앞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9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외곽 전개를 정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굉장히 뒤로 밀리는 모습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 어쨌든 앞선이 제가 판단할 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울트라 미사일이라는 선행권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에 비해서 12번 달려라 강산 직전 경주도 최적 전개를 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권에서는 배제했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과연 누가 선행을 나설까요? 당연히 5번 투어 브라더가 의지상으로도 선행을 나서야 합니다. 5번 투어 브라더는 겁이 많습니다. 옆에 말이 붙으면 좀 불안해요. 고로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직전에 선행 나섰는데 막판에 방심했나요? 아니면 타마필이 잘 뛰었나요? 여튼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 강화하며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듯합니다. 자, 여기에 뭐 1번 레이디 다이아가 직전에 코스 1점에 아예 중속발이 코너에서 선행 잡아내고 버텨냈는데 자, 뭐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5번 이 투어브라도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코스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 1번 레이디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저도 12번 달려라 광산이 직전 경주부터 망사눈 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모래를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됐습니다. 분명 코너 내측에서 모래 맞고 코너에서 전개가 쳐졌어요. 막판에 직선에서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는데 12번 달려라 강사는 저도 김지영 의원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모래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은 외곽 게이트가 좋아요. 모래 안 맞고 다소 외곽을 덜더라도 모래를 덜 맞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가 유리해 보이는데 또 순발력도 있죠. 최성진 의원, 모래 싫어하잖아요. 12번 달려라 광산 외곽 게이트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달려라 강산은 모래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외곽에서 심소모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8월 26일과 9월 30일 두 번이나 바로 그런 외곽 전개를 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말이 선행을 모래 안 맞는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편성은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는 외곽에서 심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썩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만장일치입니다. 단독 선행 1승 안토니오 기수가 든든하죠. 5번 투어 브라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아직은 능력 극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도진한 레이스예요. 미완의 대기들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 달리 말하면 이번에가 드디어 입상 찬스를 도래한 마필도 여러 눈에 띄네요. 특히나 전개 이점을 이번에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한두의 전력이 자, 이번에 많은 관심을 끌 텐데요. 여타의 마필들은 어떤 전개 양상으로 응수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300m 거리가 되겠는데 봤던 말들, 눈에 익숙한 말들, 직전에 인기를 제법 모았던 말들, 하지만 졸전이 아쉬웠던 말들의 서륙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 우선적으로 저는 2번 황금사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는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죠. 가벼운 주로를 역이용하지 못한 채 주로의 흐름에 휩쓸려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버페이스죠. 3코너를 돌면서 그 구간 기록을 딱 보고 저는 내심 왜 저렇게 오버페이스를 할까라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텨주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오버페이스만 자제하면 돼요. 1300m 거리경은 충분히 해봤고요. 직전에 더 빨랐고 더 강했던 상대들 틈바구니에서도 끈기를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훨씬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번 황금사자의 서륙전 가장 먼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데뷔전이죠. 8번 대군 천하. 공백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주행 심사 이후에. 그리고 연습 주행까지 치르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 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추임력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순발력까지 보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의 선입강공 충분한 기대치 가져볼 만하겠고요. 6번 탑 매직 마스터 그리고 7번 센스쟁이. 저는 그중에서 7번 센스쟁이가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7번 센스쟁이는 거세 이후 첫 출전입니다. 따라서 당일 체중 변동 폭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훈련 시의 걸음은 훨씬 안정감이 있어졌다는 것. 그리고 6번 탑 매직 마스터는 글쎄요.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호재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든 앞으로 딱 데리고 와서 뛸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6번 탑 매직 마스터까지 추천드려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언급해 주신 말, 특히 이번 황금사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오버페이스였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경우에 굉장히 높은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지만 6번 탑 매직 마스터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은 도주성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황금사자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사코너 이후에 얼마든지 뒷심발이가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장 안정적인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8번 대군 천하의 잠재력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 서울시대도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할 때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확 밀려버리고 최후미까지 좀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밀려버린 후에 경주를 완전히 망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 말이 대상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말은 잠재력이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고 그 전에 있었던 경주 10월 27일 경주도 1300m에서 꽤 좋은 경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 시 직전 같은 모습 보이지 않는 전개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11번 서울시대의 도전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졸전에 그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출발 충돌이 패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말은 결정력을 보여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 훈련 시에 힘이 더 붙은 것은 분명하고 안장의 교체가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1300m가 초반에 직선 길이가 길다고 해서 외곽에서 넘어서는 편안한 전개 불가능합니다. 흐름 굉장히 빠르고요. 추임력 발휘하기에는 이번 편성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서 이제 그 마필들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구도인 것은 맞는데 이제 중심에 대한 이견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상진 위원님과 이번 경주 함께합니다. 6번 탑 매직 마스터가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 경주 가장 유리한 전개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황금사자의 스피드 그리고 게이트 조건 그리고 거세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7번 센스쟁이가 당일 상태가 문제 없다라면 직전 빠른 페이스에서 발주가 좋지를 못했었어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데뷔전 보였던 그 잠재력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마필은 아예 언급을 안 하셔서 꼭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바로 오버마 리틀보이 플래시라는 전력이죠. 데뷔전 자체에서 마필 자체가 다소 이제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검 처분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눈가면을 씌우고 나서부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최근 뛰었던 페이스 자체 입상권에 근접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내고 있고 어찌됐든 이번 경주 황금사자라든가 탑 매직 마스터란 마필이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보여준 거림이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오마 리틀보이 플래시도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더 궁금한데요. 도대체 우리 백등일 의원이 무엇을 보셨을까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 말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직전 경주 순위권까지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만 1위 말하고 10마신 이상의 거리 차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대마들이 못 뛴 거지 이 말이 더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 편성이 관건인 유형의 말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이번 편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번 황금사자 그리고 6번 탑매직 마스터 여기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1번 에스킹이라든가 4번 금성여왕까지 포진해 있는 경주입니다. 상당히 빨라요. 5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직전처럼 편성의 호기를 노릴 수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 추천하셨어요? 저는 초반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요. 2번만 황금사자라든가 6번 탑 매직 마스터 분명히 스피드감 있는 이 편성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뚜렷하게 스피드를 보여준 마필은 분명하게 없어요. 어차피 잠재력을 대결 구도로 간다라면은 5번 리틀보이 플래시도 기대 낙백에 잡혀가고 있고 상대 조건에서 맞는 이번 경주에서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리틀보이 플래시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대립각이 상당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5번 리틀보이 플래시를 높게 평가합니다. 김지영 위원의 말씀이 약간 좀 섭섭하게 들리는데요. 자, 5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데뷔 전 좀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어요. 이후에 눈 감아 씌우고 직전에 좀 외측으로 기댔습니다만 직전에는 분명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도 강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주행이 조금 잡혀가는 모습 속에 종반 걸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 감량 혜택도 있고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입니다. 이 선두권이 과연 강할까라는 의문보를 달아봤을 때 역시 직선에서 그래도 한 발 쓸 수 있는 5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이 편성에서는 기대치를 가져올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번 황금사자는 직전에 무리한 선행이었죠.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코스 이점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심한배 잘한 레이스라면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평가고 6번 이 탑매직 마스터도 최근에 이 착승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문세영 기수 기승 또한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8번 대군천하도 거구의 힘 좋은 마필 초반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상태감도 좋은 신마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코스 2점 이번에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컨디션도 좋아요. 2번 황금사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아직은 내대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한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국산마 신분으로 이번에 승급전 혼합 4등급을 선택한 한도의 마필에게도 이 관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암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또한 최단거리 레이스이므로 펼쳐지는 전개 양상의 입상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제가 풀어드립니다. 6경주 방송 추천 11마리 출전 구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암말 경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편성 자체에서 강한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던 마필들, 전개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이번 구도를 맞이한 만큼 모든 마필들의 최선이 기대가 되는 구도입니다. 그 중심에서 좀 더 기대치를 가지고 소개드릴 전력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라는 전력이죠. 주행 심사 내내 보여줬던 순발력 자체가 상당했습니다. 중간권에서 이제 추진 없이 나가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마필 자체가 옆에 붙었을 때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도 최선이 아닌 말머리에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데뷔전도 활약이 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바깥쪽에 있었던 마필에게 선두권을 강탈당하고 나서부터는 마필 자체가 상당히 당황하죠. 선행을 뺏기고 나서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 주행이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선 구간에선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요. 자, 이번 구단은 문세영 기수 안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장점은 초반부 마필의 스피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1번 게이트에 직전의 모래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망사 가면까지 씌워가면서 훈련시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선행 나설 수 있는 또한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커버걸 저스티스의 잠재력은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될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권 자체에서는 외곽에 있는 11번 화기 그리고 8번 마 헤날의 3번 마 라운 윌리엄스를 지목해 볼 수 있겠죠. 11번 화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두 번의 경주 가능성 있는 주폭과 스피드를 보여줬었는데 상대가 좀 강했다는 평가예요. 데뷔전 자체에서는 하바나 찰리나 스피드 위너라는 강자를 만났었고 직전의 경주에선 MJ 파이어의 이제 옆을 바로 따라갔지만 그 흐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중반에 좀 무뎌졌었죠. 자, 이번엔 차분하게 외선에서 오히려 상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페이스를 따라가 준다라면 경쟁 자체에서 상대 마필들을 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화기의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헤날이라는 마필 자체도 직전 경주 오히려 선행권을 나서면서 압박받고 무너졌지만 충분히 선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의 전력입니다. 뛰일수록 좋아지고 있는 8번마 헤나라의 선전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라운 윌리엄스가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게이트 탈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번 구도에선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대의 우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경주입니다. 이 마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없겠죠. 중심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 최선의 압축으로 확실하게 안정된 승리를 말씀드릴 오늘 일경주입니다. 네, 백동익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의 첫 방송 추천 경주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시리라고 믿고 싶은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1번 커버걸 저스티스 직전 경주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었어요. 당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단 말이고요. 현장 상태도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 속에서 졸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마 선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3번 라온 윌리엄스 게이트 이탈 속도와 초반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3번 라온 윌리엄스가 선행을 나갔을 경우 커버걸 저스티스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바깥쪽에 있는 라온 윌리엄스란 마필의 발주 능력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는 과거부터 데뷔 초에 입상했던 전력이 인코스에서 선행을 갔을 때였고 그 이후부터는 선행을 못 나서서 매번 불리했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정말 몰아주면서 스피드를 뽑아내기 시작을 했고 이번 영주 조상범 기수가 감량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행을 물론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평가를 해요. 하지만 라운 윌리엄스가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커버걸 저스티스는 이번만큼은 모래를 맞지 않는 이선 전개는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판단입니다. 선행을 가주면 더욱더 좋고 선행을 설령 3번에게 뺏긴다 하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번 구도는 1번만 커버걸 저스티스 잠재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편성 조건을 만났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 저 역시 백동익 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해 주신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경쟁력 높은 구도고 1번 커버걸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어쨌든 최적 전개의 어떤 이점을 보긴 했지만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이 모두 다 굉장히 선행형 앞선에서 전개를 펼칠 말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합성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복병으로 제가 판단하는 말이 있어서 한번 이 말의 복병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0번 헤네시 댄서입니다. 이 말은 호크인 자만데 특이하게도 스피드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1000m에서 과거 좋은 모습 보여준 적도 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말이 컨디션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한 입장인데 이 말이 초반에 너무 앞선에 나서면서 막판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스피드만큼 지구력을 좀 갖추지 못한 말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질 때 끌리는 부분을 잘 잡아서 추입을 해준다면 충분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으로 판단이 되는데 10번 헤네시 댄서의 추입, 일격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개나 흐름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헤네시 댄서는 과거부터 선두권을 좀 편하게 나서야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8월의 이병 같은 경우는 인코스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운도 많이 따랐다고 좀 평가를 해요. 최근에 거리가 늘어서 였다라고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기에는 여유감 자체가 너무 없었고 더군다나 이번 구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참고 따라가서 한 발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개 구도가 나올 수 있는 코스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거리 상대를 만났을 때 노릴 수 있는 마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죠. 일단 1번 커버걸 저스티스는 직전에 이세마 경주였죠. 상대가 강했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한 이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물론 보여준 이 순발력에 있어서는 선볼 라운 윌리엄스가 좀 더 빠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1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코스 이점에 오히려 경합피해서 내측에서 힘한배 2선 선입전이라면은 충분히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듯한 구도입니다. 3번 라운 윌리엄스는 가진 게 선행이죠. 강공 선행 작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적한 조상범 기수의 기승,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 자, 여기 4번 에코 퍼스트 온이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주행심사 때 상당히 기본기를 갖춘 말이구나라고 평가를 했는데 데뷔 후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선두권이 강하고 레이스가 빠르고 강편성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경주도 물론 선두권은 강한 흐름이, 빠른 흐름이 예견은 됩니다만 4번 에코 퍼스트 온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스피드를 충분히 이번에 발현해서 게이트 안쪽이고 거리도 내렸고 선입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 4번 에코 퍼스트 온 백동일이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 어떻게 보십니까? 복병의 가치로서는 논할 필요는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4번 에코퍼스톤이 선두권에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길 좀 바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서 앞선이 다투는 요지가 발생을 한다면 헛걸음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에코퍼스톤 온이기 때문에 역습 가능성을 저희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당연 상태가 좀 최상으로 올라와 있다면 저희 수도 복병권의 맞불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확인하고 좀 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첫 번째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바로 코스 2점 편성옥이 만난 1번 커버걸 저스티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최단거리 레이스 전개 2점과 또한 경주 여건이 어떤 말이 좋아졌는지 또한 그 상태감과 훈련 성과가 어떤 말이 좋은지 그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접전 양상으로 예측이 되는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뷔 후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승급마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이 도전권들의 세력이 상당히 난해하죠. 직전에 선두권 몰락으로 입상했던 마필은 이번에 과연 어떤 전개 양상으로 응수를 할지 또한 최근에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들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경주 여건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 띄워온 편성 중에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말이 한 마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8번 강화총각입니다. 1300m 경주인데 앞선에서 강하게 나서서 주도할 선행형 말이 없는 최상의 편성을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는 아쉬움을 남겼고 그 전에 10월달 경주에서는 그냥 앞선에 밀고 나가서 심한 외곽 전개로 심섬을 했음에도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으로 선행이든 선입이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반지함성입니다. 사실 이 말이 승급전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앞선에서 빠르게 선행을 주도할 말이 없는 편성, 선행 오히려 4번 반지함성이 승급전이지만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앞선에서 크게 경합 펼칠 말도 없고 강화총각도 앞선에서 굳이 선행을 강탈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경합 없는 선행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고 9번 버나디쇼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선추입 자유로운 모습인데 1000m에서는 선추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1300m 편성산 선입전개 가능합니다. 선입전개 후에 뒷심바리로 버티기 가능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12번 수제비란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 경주에서 급하게 내측으로 사행하는 모습,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아쉬운 모습을 남겼지만 주행심사 시 교정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상 출발 후에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예전에 1300m에서 충분히 이미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의 모습을 보여줄 8번 강화총각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저도 뭐 최성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하지만 강화 총각을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저 마필 자체가 최근 이제 가능성을 보이지만 결정력에 대한 변화가 좀 크지가 않아서 저는 안쪽에서 한번 반지의 함성이 올해 성장 가능성을 있다는 판단에서 중심축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 8번 강화 총각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고마 버나드 쇼까지도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번 편성을 뭐 차분히 보면 사실상 스피드를 보이는 마필들 자체는 여유감이 좀 크지를 않고요. 나머지 마필들 자체가 좀 현등급 자체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은 이 마필, 전기에 민감한 이 마필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면 충분히 노릴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데 바로 2번마 라스트 콘서트라는 전력입니다. 스피드 초속 자체가 빠르진 않지만 중반 이후에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죠. 전개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서 한 발을 발휘했을 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번 라스트 콘서트도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이번 구도에서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역습 가능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라스트 콘서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라스트 콘서트 항상 뭔가 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어쨌든 착순권에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어떤 다른 편성에 나갔을 땐 선행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말들끼리의 편성이었다라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 당시 굉장히 경주가 느리게 흘러갔고 뭐 제가 판단할 때 라스트 콘서트에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8번 강화총각, 4번 반지함성 여기에 12번 수제비, 뭐 5번 아라비아 공주까지 그래도 스피드를 갖춘 말들이 몇 마리 출전하고 이 말들이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이번 라스트 콘서트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기마들의 혼전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번 반지의 함성에게 가장 먼저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모래 안 맞고 뛰는 것이 좀 더 유리하죠. 유리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외곽을 돌면서도 침착하게 차분하게 참고 막판에 한 발을 쓰는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도 흐름이 아주 빨라지진 않거든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기 때문에 4번 반지의 함성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엔 가장 최적의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8번 강화총각이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편성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라스트 콘서트라든가 3번 에메랄드 킹, 여기 5번 아라비아 공주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선두권 공략 가능한 세력들입니다. 나설 수 없는 편성에서 못 나섰었던 것이고 지금 나설 수 있다면 최성준 의원 설명대로 8번 강화총각이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코스 말들이 뭐하러 놀겠습니까? 앞에 갈 수 있다면 가겠죠. 전 강화총각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강점. 추입도 된다는 강점이 되겠고요. 12번 수제비는 최성진 위원의 설명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들 1번 럭키봉화는 이제 실망하셨나 봐요. 추천권에서 다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는 데다가 라스트 3폴롱에서 보여주고 있는 뒷심이 이번 편성에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판단인데 1번 럭키봉화의 선입형 추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1번 럭키봉화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굉장히 편성을 보고 12번 수제비와 1번 럭키봉화 이 두 마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5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이고 제가 판단할 때 어쨌든 이번 경주는 경합이 없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럭키봉화가 선행마 뒤에서 최적 전개만 해낼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모습 결국엔 현장 컨디션이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현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경주이지만 빈틈 파고도 복병마에게도 분명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4번 반지함성의 8번 강화총각이 되겠는데 4번 반지함성은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했고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선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볼이 안 맞았죠. 막판에 몇 대의 채찍이 아주 좋은 반응으로 월등한 능력으로 3월 진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개를 상두권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는 이 4번 반지함성은 승급전 늘어난 1400m 거리에서도 당연히 기대치가 있고요. 8번 강화총각은 직전에 눈이 와서 바로 녹아버린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 3선에서 모래 맞고 다소 어려운 전개를 펼쳤던 날인데 자 이번에 정상 주로 컨디션의 흐름에서는 선이 끈끈한 전력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뭐 여기에 여타의 뭐 10번 이 곤솔이 있죠. 직전에 입상했잖아요. 우승했어요, 이것도. 물론 이 선두권이 몰락으로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으로 뛰어난 추임 능력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선두권이 몰락으로 어부지리 입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언제라도 선두 선의권이 약해지면은 막판에 분명 올라올 수 있는 10번 곤솔입니다. 직전에 우승까지 했잖아요. 자, 최성균 의원, 10번 곤솔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요? 네, 10번 곤솔이 직전 경주에서 MC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앞선이 몰락하는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11월 17일과 11월 4일 경주도 역시나 1300m였는데 그 두 번에서는 후미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두 경주와 직전 경주의 차이는 앞선이 치열한 경험을 펼쳤느냐 안 펼쳤느냐의 차이인데 직전 경주는 굉장히 치열한 경험이 있었고 그 전에 두 경주는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어쨌든 구도가 경합이 없는 구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10번 곤솔에게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행만 한두 살아남고 2선이 몰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하면 10번 곤솔이 자력 입상도 이번에 가능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 뭐 모든 말들이 다 가능성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 전개 예측을 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떤 말이 앞에 나오고 어떤 말이 경합을 하고. 헌데 뛰어봐야 알죠. 네, 서울 7경주는요. 직전에 좀 아쉬운 입상 실패였지만 이번에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네요. 선입 끈끈한 전력에 8번 강화총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선 5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입니다. 올 시즌 서울 경마의 첫 방송 추천 경주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실전 아주 거듭할수록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이번에 1700m 도전이지만 너끈히 극복해낼 듯해요. 8번 가온포스죠. 데뷔 전은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채 졸전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출발 능력이 이제 매끄러우셨고요. 직전에는 착지 불량이 났음에도 출발 후 200m까지 밀어 선행을 받았고 좀 기댔습니다만 잘 제어하고 막판까지 좋은 근성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승급전에서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했던 이 8번 가온포스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입니다. 전개를 보니까 빠른 말이 없어요. 8번 가온포스가 문세영 카드로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마필로 보입니다. 8번 가온포스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5번 비평이 지난 6월달 데뷔전에서 입상 이후에 그 다음 경주는 늦발 그리고 모래 민감성을 노출했단 말이죠. 9월에 출전 예정이었다가 좌전 제염으로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직전 경주 오랜만에 복귀 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쾌한 걸음으로 능력 극대화를 이뤄냈죠. 당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또한 내측 기대는 악벽 초반에 이 주행 불량 살짝 노출했습니다만 제대로 잡아주고 시정 외곽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1300m를 우승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에 돌아왔고요. 전개도 8번 가온포스에 이어 2선에서 응수를 할 수 있는 구도 속의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아진 만큼 5번 비평의 연투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뛰어봤던 전력이죠. 4번 썬빅터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었어야 돼요. 당시 이제 1700m 거리 모래를 피해서 외측으로 전개를 했고 뒷직선에서 외선으로 빼서 전개를 하는 가운데 약간 무리가 갔습니다. 결승선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입상했던 이 불후의 명곡이 내측으로 진로 변경 시 결승선 코앞에서 방해를 좀 당했습니다. 그만큼 반맛이 진짜 진 건데 그 아픔을 떨쳐내고 이번에 망사 눈 감면도 쉬었고요. 모래 민감성 상쇄를 위한
적절한 승인 장구죠. 4번 썬빅터 직전에 동거리 1700m 코너 4개짜리 분명 가능성을 보였기에 이번에 그 가능성을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4번 썬빅터를 강조해드려 보겠고요. 2번 원어게인도 직전에 17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서 초반 제어성 말머리 후미 힘한배 막판에 이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역시 코너 4개짜리 소중한 경험을 치러봤던 말 2번 원어게인도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종반 스퍼트라면은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8번 가온포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옥석을 가려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좀 압축이 필요해 보이고 코너 4개짜리에 적합한 말 그리고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고름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8경주 정확한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역시 명확하게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8번 가오퍼스는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는 점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자체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복병권의 세력들도 한 번쯤은 체킹이 좀 필요한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최대 복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필로 7번 트루팀버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별정 비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트루팀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강급전인데 강급됐지만 별정 비영이 앞말이다 보니까 부중 조건에서 좀 더 유리해졌어요. 1700 빨랐던 레이스 조건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상대적인 조건 자체도 이 정도의 모습을 갖춰준다라면 트루팀버 자체로서도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7번 트루팀버 역습, 이변 가능성 이번 경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물론 최근엔 4등급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졸전을 거듭한 마필로서 이번에 강급 5등급 무대를 뛰는데 보증은 이제 2kg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백종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경주 여건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했다고 상대적으로 이제 착순 외로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만 최근에 기세가 좋고 상승세의 걸음을 분명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편성이 그래도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번 선정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번 원 어게인이네요. 원 어게인이 선행시에만 성적을 냈었단 말입니다. 사실 모래 안 맞고 뛰었을 때 우승할 때도 선행이었고요. 입상할 때도 선행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에는 선행을 나서기가 솔직히 힘들어 보입니다. 8번 가온포스가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8번 가온포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10번 파리시아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거든요. 10번 파리시아 선행이던 선입이던 가온포스 바로 옆자리에만 딱 위치를 해준다면 가장 유리하게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말로 판단하는데 10번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네, 충분히 이번에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물론 최근에 싸워왔던 상대들이 약체급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에 7마 진짜 압승을 거뒀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마방에서도 향후 이제 중장거리에서도 뛰어줄 기대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이죠. 일단 근데 전개는 8번 가운포스가 아무래도 초반 선두 장에 나설 듯하고요. 하지만 10번 이 파리시아는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결코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당일 컨디션 체크를 한 이후에 이 복병 가치 당일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두 위원분들의 질문 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번 방송 추천 경주에서 MC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8번 가온포스, 5번 비평, 여기에 4번 썬빅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마리 안에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과연 8번 가온포스가 처음으로 코너가 2개를 도는 그런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MC의 의견을 한번 구해서 좀 확신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어떻게 경마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풍부하다,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코너 4개짜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선두력이 워낙에 강한 8번 가온포스가 물형 스타일, 기수의 스타일이 그렇죠. 바로 이제 선행받아서 펜스에 붙여가지고 최적 전개를 이뤄내는 그런
전개 양상이 기대가 되고 뛰면 뛸수록 더욱 더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도전에 나서는 1700m 거리에서도 풍부한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송 추천 민병철의 8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전개 2점, 최근에 기세를 이어나갈 8번 이 가운포스를 중심으로 후착 도전권 최선 압축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첫 폼은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로 선정을 하셨네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 또한 최근 경주 2세 최강자를 거렸던 그 대선 경주 출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는 형국이네요.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 중에 인기마도 속해 있는데 과연 그 말들이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바로 입상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첫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토요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방송 추천을 가게 된 이유 상당히 반드시 꼭 기필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 이두 2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력차는 그렇게 큰 편성이 아니라는 부분 먼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1700m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은 앞서서 민병철 MC가 설명 잘 짚어주셨었죠. 브리더스컵에서 3위를 차지했었던 이번 명품 축제입니다. 자,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고요. 모마 원더 유니콘의 목의 형제마로는 샤크 대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크 대장군은 하위 등급 시절에서 단거리에서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다가 1700m에 가서 첫 승을 거두죠. 페더럴리스트 자체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혈통을 분석할 때 좀 다들 이렇게 대세로다가 치우쳐지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이 1000m 위주로 뛰었기 때문에 우승 거리는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늘어난 거리 가능성 보여주기에 충분한 전력으로 이번 명품 축제 가장 먼저 점수를 줍니다. 이번 명품 축제 때문에 아쉽게 순위가 밀린 말 1번 클린업 시크릿이죠. 자, 드디어 인코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안장 교체했습니다. 드디어 직전보다 부담 중량도 낮아졌습니다. 선행권 강공 기대하기에는 최적인 편성 1번 클린업 시크릿의 선전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복병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말 승급전 3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말 6번 스피드 영웅의 호전세와 4번 한성킹 이번 경기 최대 복병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앞서서 설명드린 말 중에 선행만 없습니다. 4번 한성킹의 기습주의 필요하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호전세 보이고 있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8번 기동대장이라든가 9번 제주육섬 등의 말들도 호전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일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체킹해서 놓치는 일 없이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기는 경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 1번 클린업 시크릿이 인게이트로 내려온 거 굉장히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고 2번 명품 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 중장거리를 뛰어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보여준 잠재력 충분히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김정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9번 제주역선이란 말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1700m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1700m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초반에 강한 추진을 못하고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힘을 안배하기 위해서 좀 중후미권에서 뛰었는데 막판에 힘을 남겼다는 부분 결국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을 잡아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앞선 선위권에서 버텨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9번 제주역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훈련식 컨디션 변화는 직전에도 좋아졌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좋아진 모습을 봤었으나 당시의 편성이 강했죠. 썸씽 미스터리가 이끌었었던 굉장히 빨랐던 편성.
황금 주머니조차 올려 붙이지 못했던 편성.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1700m 첫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페인으로 작용했던 경주였으나 라스트 끝걸음은 분명히 남았거든요. 직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당일 체중 체킹 필수하고요. 앞말인 거 감안해서 꼭 제대로 옥석을 가려드리는 추천 마번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님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결과도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와주길 간절히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명품 축제 클럽 시크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여타 뭐 나머지 마필들 뭐 6번은 스피드 영웅까지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이 마필이 편성 자체에서 아예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5번마 대천 에이스가 되겠죠. 대천 에이스의 장점은 데뷔 초 단거리에서 선행권 스피드에서 선임이 가능해졌었고 장거리 만나서 빠른 페이스에 싸워주면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활약했던 전력입니다. 인코스의 전개성,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도 이제는 완화가 되면서 직전 9번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회복세에 오면 대천 에이스가 상대 조건에서 이번 편성에서 절대 밀릴 이유가 없다는 좀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5번과 대천 에이스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천 에이스는 한마디로 직전 경주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박태종 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원하는 대로 너무너무 최선의 기승을 해줬어요. 그때 같이 입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놓친 것도 아쉽고 목차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말의 결정력이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그러한 전개를 꿈꾸기도 힘들다라는 부분이 5번 대천 에이스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 1700m 레이스 구경주는요. 최근에 과천시장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 워낙 상대 강했지. 그래도 3착을 했잖아요. 이번 이 명품 축제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 맞빌려 보입니다. 여기에 경주 여건 좋아진 1번 클린업 시크릿. 이 2두의 마필 김지영 의원의 선정 마번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복병전력 저희 몇도 이제 눈에 띄는 구도인데 뭐 3착만 해도 충분히 기쁨을 드릴 수 있잖아요. 7번 스트롱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발빠른 말이 뭐 3번 소비뇽하고 7번 스트롱맨 정도로 보이는데 7번 스트롱맨은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마필이고 이미 1700m 강공선행 격전으로 11월 3일 날 4착이었습니다만 입상화와 불과 1마신 차였어요. 자, 이번 경주 의지적으로 충분히 7번 스트롱맨이 코너 4개짜리 선행 강공작전 충분히 주의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김지영 의원요 7번 스트롱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트롱맨 7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제법 관심을 받지 않나요? 제가 사전 인기도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7번 스트롱맨은 직전 경기 선행을 실패하자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전에 선행을 나섰을 때도 결국은 덜미를 잡히는 모습. 아직까지는 적정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7번 스트롱맨 좀 힘 좀 찼으면 좋겠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결연한 의지로 붙어서 이길 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 추천 경주 김지영 의원 붙어서 이겨드렸죠. 이번에도 이겨드린답니다. 이번 명품 축제를 중심으로 도전권 압축 공략해드린다고 하네요. 당일 김지영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최성준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2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촌 편성의 2등급 1200 단거리입니다. 8마리 출전하죠. 서울 12경주는 또 11경주와 분할된 이 편성 구도입니다. 눈에 띄는 이 전력의 마필들 모두 선두 선입형 스피드형 마필도 상당수 있고요. 과연 이번에 단촌 편성의 전개 유리하고 경제 여건이 좋아진 말이 어떤 마필인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2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후착도 매우 유력한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으로 제가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외곽에 있는 8번 스피드 조이라는 말입니다. 골판 적출술 후에 휴양을 다녀온 뒤에 몇 개월 만에 공백에도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습니다. 복귀전이었는데도 아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줬고 사실 전개도 매끄럽지 않았는데 외곽 전개하면서도 시중일간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결국에 우승을 거뒀고 이번 경주도 사실 앞선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 편성입니다. 편성까지 잘 만났습니다.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라면 결국엔 직선에서 추임력, 우승까지도 매우 유력한 말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들 몇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8번 스피드 조이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앞선에서 과연 어떤 말이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주인데 우선 1번 장산 와일드가 눈에 띕니다. 1번 게이트 2점 선행 나설 가능성 매우 높고 선행 나설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유력한 가운데 또 직전 공백에도 컨디션이 매우 좋은 모습 추천드렸던 3번 짜릿이란 말이 있는데 결국엔 좀 직전 경주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직전에 아쉬움 서력하기 위해 투급 기수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이 말도 역시나 가능성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또한 5번 미라클 한센도 줄어든 거리라는 게 매우 호재라는 판단입니다. 줄어든 거리 1200에서는 선행 선임 모두 가능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나 1200m에선 굉장히 높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승급전이지만 여유 있는 우승 도전 가능한 8번 스피드 조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명확하게 좀 해설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정리가 또 드러난 있는 구도겠죠. 저는 오히려 장산와일드가 인코스로 들어와서 이마피를 더 중심축으로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복세를 보여준 스피드 조이를 더 강조해 주셨네요. 스피드 조이도 나쁜 말 아니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장산와일드, 이마필의 동반 입장 저희 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마필들은 다 괜찮지만 이마필이 없다는 것은 내심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4번만 노멤버 모닝이죠. 변화 오는 시점부터도 최승진 위원께서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직전 경주 11월 10일 때였나요?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직전 경주 드디어 노멤버 모닝이 따라가면서 자력으로 취입을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플라잉 챔프가 선행을 갔던 레이스에서 충분하게 중간 이후에 취입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다는 것은 예전의 탄력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안쪽에 장산와일드가 레이스를 주도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8마리 단촐하잖아요. 충분히 다시 한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인데 4번 노멤버 모닝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네, 4번 노멤버 모닝 백돌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훈련 상태가 올라온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직전 경주 이 노멤버 모닝 대신 짜릿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노멤버 모닝이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아쉬움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에서 백돌 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1번 장산와일드를 중심마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4번 노멤버 모닝을 짝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을 8번 스피드 조이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 앞선에서 8번 스피드 조이를 중심으로 풀어갈 때는 앞선에서 버틸 말 누구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4번 노멤버 모닝과 8번 스피드 조이의 추임마 동반 입상까지는 힘들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구도인 것은요. 1400m 적정거리, 1200m 적정거리 고까지 200m 차이가 무슨 그렇게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 나왔었던 4번 노멤버 모닝 같은 경우에는 1200m가 추임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정해요. 입상거리가 1200이니까. 그리고 장산와일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1400이었기 때문에 좀 무뎌졌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200m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두가 더 있죠. 6번 그레이스 시티. 이 말은 1200m가 그야말로 적정거리인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는 왜 그렇게 무리해서 선행을 갔는지 아마 감량기수 2점을 살리는 선행 강공 작전이었었던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감량기수들의 그 약점이 그거예요. 힘 한 배를 못해요. 조성범 기수는 다행히 이미 29승까지 하고 서울로 이적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문성혁 기수보다 훨씬 노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번 그레이스 시티. 도주성 선행마도 아니고요. 선입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판단 내리셨기에 추천을 하지 않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사실 1번 장사나일드가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변이 없는 한 선행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 1200에서 선행을 나섰을 때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짜릿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분명히 컨디션이 매우 좋아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훈련 상태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3번 짜릿도 문세영 투급 기수의 안장으로 절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그런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6번 그레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무리한 전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쨌든 무난한 전개를 계속 펼쳐왔음에도 1200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상대적으로 밀려있고 앞선에서 크게 선행을 나서거나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에 좀 쉽지 않은 구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개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경주가요. 그래도 보여준 걸음들이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 8마리 편성이지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전개 양상은 1번 장선와일드가 코스 2점 내고 선행을 나설 공산이 큽니다. 8번 이 스피드 조이는 데뷔 후 모든 경주에 입상했고 이번에 정상주기 더욱더 캐주얼 컨디션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 한 대 더 있죠. 7번 블루 울프입니다. 1200m 첫 도전에 나섭니다. 1300m, 1400m는 뛰어봤고 1400m 그 어려운 거리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10월 달에. 직전 경주는 체중도 좀 많이 불었고 둔탁한 모습 속에 당일 썩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음에도 당시 4착을 했어요. 1400m 내선 최적의 전개로. 이번에 정상 주기 그리고 거리 내린 1200m입니다. 선입끈끈한 전력. 내린 거리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데 최성진 위원조 7번 블루울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상대가 좀 많이 강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장사나일드 또 3번 짜릿 여기에 5번 미라클 안센 이런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안쪽에 포진을 해 있는 상황에서 7번 블루울프가 거기다가 안쪽에 있는 상대 선행말에 비하면 가장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개 여건이 좀 유리한 편성에서 좀 추천을 드려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12경주는요. 단출하지만 까다로운 경주인데 그래도 중심권에 대한 내용은 확고한 듯합니다. 바로 8번 이 스피드 조이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7마리 마필이 도전권으로 나열될 수 있지만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만 승기를 잡아드릴 수 있겠네요. 그 어려운 부분을 압축으로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2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동거리를 입상한 전력도 있지만 이번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의 변화, 또한 경주 전개 여건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은근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이 13경주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3경주는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1400m로 치러지고 있고 단촐한 앞마리 구도이긴 하지만 사실상 만만치 않은 구도인 것도 맞습니다. 능력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눈에 띄고는 있지만 다들 한가지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각각의 편성 조건에서 좀 꼼꼼히 체크할 부분이 필요한 구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이번 경주까지는 능력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6번만 머니 블레이드가 되겠죠. 8월 이후에 제염 때문에 좀 고생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모르피스라든가 청담제왕, 스프링백 그 강한 페이스를 견뎌내기 시작하면서 직전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탄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니블레이드란 마필 자체는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잘 뛰어주죠. 선입 가능성을 보여줬던 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번 구도 자체가 안쪽에 있는 1번 남촌 아티스트는 장거리형 선행 마필이지 단거리에서 선행권 스피드가 빨랐던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6번마 머니블레이드 충분히 선두권 공략에 성공할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선 상태 가벼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 스피드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마 심플라이프, 7번마 아멘다 그리고 4번마 해피보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마 심플라이프 역시도 최근에 장거리에서 초중속을 보여주면서 선두권 가담 능력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단거리 자체에서도 선행뿐만 아니라 선입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었던 전력이었었죠. 직전 경주는 선두권 싸움에서 말려버리면서 오히려 아쉬웠던 착승권을 머물렀지만
선행권 마필을 한 마리 보내놓고 그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한 주폭이 장점이 오면 심플라이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고요. 7번마 아멘다 같은 경우에는 앞말치고는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 초에는 발주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기복을 많이 보였던 적도 있지만 최근 빨랐던 페이스의 역습을 보여주면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11월 달의 경주에서 1400m의 입상을 일궈낸 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흐름 차분히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갈 수 있는 7번 아멘다의 기본 주폭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만 해피보이의 직전의 입상 자체도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마필이었었고 상대 틈을 좀 뚫고 나오는 주폭으로 이번 경주 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거리와 이제 부직이 늘어난 부분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9마리 단촐한 구도 속에서 능력 자체나 전개에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번 구도에선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세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해피보이도 역습의 찬스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까지는 다시 한번 편성을 잘 만난 6번 머니블레이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경주 역시 6번 머니블레이드를 무시하고는 생각하기 좀 힘들죠. 짱콩이라는 말이 혼합 3등급에서 가장 최강자급에 속했었던 말인데다가 그 말과 마신차가 크지 않았었다라는 부분까지 이 6번 머니블레이드에 선행이 됐던 선입이 됐던 어떠한 전개로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 저 역시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4번 해피보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 이제 6번하고 4번하고 레이팅이 모두 딱 걸려있죠. 3위 승부착순에 걸려있다는 부분은 마음에 걸립니다만 4번 해피보이 입장에서도 이미 하위 등급 혼합 4등급에서는 57kg을 달고도 선행 강공으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일단 살아나 있는 컨디션을 이번 경주 뭐 부중이 높아서 레이팅이 걸려 있어서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5번 심플라이프는 저는 전적으로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7번 아멘다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 7번 아멘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9번 탭 패션도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는 솔직히 공백에 대한 적응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빠른 흐름에 공백 적응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취입을 한다면 7번 아멘다 앞말 치고는 근성이 좋은 말 말고 그냥 순말로서 근성 좋은 9번 탭 패션드로 추천을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전혀 저는 이번 경주에서 탭 패션트가 대안이 된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7번 아멘다는 뭐 김정인 의원님께서 좋아하는 마필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좀 실망스럽네요. 아멘다는 뭐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잘 뛰어줬고 그 이전도 이번 편성도 게이트에 부회 없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탭 패션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이제 고착을 연속 3번을 해가지고 2개월 정지를 먹고 나왔던 경주였었어요. 당연히 재검 때도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과연 뛰어줄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발주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태페션트는 과거부터 선두력을 발휘해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지 추위권의 전력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1400골이죠. 외선에서 발주 정상적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입상 자체가 없었던 이번 경주에서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경기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고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언급해 주신 말들 뭐 대부분 동의하는 만큼 비슷한 동의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생략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말로 이번 현무라는 말을 손에 꼽고 싶습니다. 물에 예민한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번 연속 외곽 전개를 하면서 힘을 소모하고 결국엔 막판에 약간의 경쟁력 부족으로 착순 정도에 머무는 좀 아쉬운 모습. 하지만 상대했던 말들 뭐 땡큐 찰리, 장선와일드 굉장히 강력한 선행형 말들과 외곽 전개의 불리함을 안고서도 잘 뛰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기수가 변경이 됐고 이제는 선취형 전개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이 말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든지 힘을 안배했을 때는 추임력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아니면 그 예전에 6월 24일 야후 스마트캡 보내놓고 선행만 바로 뒤에서 따라갔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준 바 있고 입상을 그때 거뒀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개 또는 그거보다 약간 뒤에서 선취형 전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현무의 선취익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현무라는 마필 자체가 이제 편성 자체로 판단해 봤을 때는 결국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제 기억에 최근의 현무는 그냥 몰다가 끝나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냥 몰에 안 맞추려고 계속 몰고 모는데 그리고 그냥 경주가 끝나버리죠. 말씀해 주셨던 6월의 경주 자칫은 인코스에서 이제 1번 게이트였고 모래를 최소한 맞으면서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입상이었고요. 뭐 최근에 땡큐찰리라든가 장산월드 편성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고 하지만 가능성 이외의 모습은 좀 더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현무가 이번 경기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요? 선행 가더라도 압박을 심하게 받을 이번 경기에 버틸 수 있을까요? 따라가도 힘든 전개고 선행을 가도 힘든 전개라면 이번 편성 자체는 한번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400m 거리 일단은 뭐 선두권 장악에 나설 말이 1번 남촌 아티스트로 보이는데 과연 어디까지 버틸까가 관건이 되겠고 6번 머니블레이드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도 1400m 직전 경주 자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5번 심플라이프가 최근에 연달아 1700m 거리 출전 직전은 좀 상대가 강했죠. 당시 이제 경합한 선입전으로 강한 상대 구도에 4착을 했는데 이번에 1400m 첫 도전입니다. 5번 심플라이프 자 내린 거리 또한 부담 중량 감량 혜택까지 누릴 마필로 5번 심플라이프를 재차 강조해드립니다. 9번 태패션드가 그쵸 고창 늪발 3회 오랜 공백이 있었고 정지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발주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자 공백 이후에 직전에 12월 1일 경주 백종일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발주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늪발을 하지 않아요. 물론 늪밟기가 예전에 있던 말들은 언제 또 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발주 잘 나오면은 선두 선입권에서도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정상 주기에 늘어난 거리 요 9번 태패션드의 도전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네, 13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 선두권 자유전개점을 다시금 살려볼 연투 기대치 6번 머니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3등급 마필들 간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5번 한생글로리가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은 3착만 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고도 만났고요. 직전에는 선두 외곽 3선 외곽에서 자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었는데 앞선이 좀 강했죠. 막판에 킹플로키에게 역습을 당했고 다워서 덜미를 잡혔어요. 그런데 직전보다는 뭐 선두권은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5번 한센글로리 연달아 3착의 아쉬움을 이번에 편성옥이 만회할 듯합니다. 5번 한센글로리를 가장 높게 평가해 드리겠고요. 10번 빅이어가 직전 경주 안말 편성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당시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냈고 초반에 외선 전개하다가 코너에서 내측 들어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전개를 풀어냈어요. 이번에도 최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직전과 동일한 전개 운영 속에 자 10번 빅이어의 자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9번 매직텐이 작년도에 부산 오크스페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말이고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강하고 빠른 흐름 속에 초반 두톤 선두 흐름에 자리가 밀려버렸어요. 중음이 전개를 했고 막판에 이제 외측변에서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 기용이고요. 충분히 초반 전개부터 2선 외곽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하겠고 단거리 최근에 연달아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9번 매직텐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2번 스톰라이커가 작년 하반기에 평골절로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자 이후에 꾸준하게 올해도 입상 전력이 있고요. 선두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액면으로 보면 1번 명품 보배 혹은 6번 무사가 빨라 보이지만 2번 스톰라이커가 여기서는 분명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전력입니다.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직전에 선입 끈끈함을 보이며 흐름 빠르고 간 구도 속에 3차까지 했죠. 게이트 안쪽 들어온 요 2번 스톰라이커 선행이던 뭐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에 이번에 입상 도전이 가능한 요 2번 스톰라이커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자 14경주는요. 편성옥이 만났고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이전에 입상해야죠. 5번 한생글로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번 경주는 정말 응원해보고 싶네요.
오버 한센글로리는 뭐 직전력이 약간 기대면서 발주를 받았던 것, 그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종반에 이동환 기수가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옆에 킹플러키가 붙는 것을 보고 몰았습니다만 아쉽게 포차로 좀 아쉬웠었죠. 안쪽 뭐 명품 보메라 스톰라이커가 선행을 가도 좀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스톰라이커의 선행 그리고 빅이어가 최근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경쟁력, 그리고 저는 매직10 자체가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초반에 전개 운영이 실패한 이후에 참아주면서도 역습이 가능했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면서 저는 이번 경주 철저하게 MC가 소개해주신 마필들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한센글로리와 10번 빅이어에게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5번 한센글로리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선임력을 어느 정도 완전히 다져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 10번 빅이어도 마찬가지죠. 네, 9번 매직10 역시 이 말 선행이던 추입이던 가능한 전력이니까 동의를 하겠는데, 이번 스톰라이커 빠르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7번 스위틀리 휴머하고 10주에서 2두 동반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스톰라이커가 빠르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6번 무사라든가 1번 명품부부에 도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7번 스위틀리 휴머의 호전세에 오히려 복병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 7번 스위틀리 휴머에 대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네, 10조에서 2번 이 스톰라이커와 7번 스위틀리 휴머 2두 동반 출전시키는 형국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준 능력과 또한 경주 여건상 2번 스톰라이커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가 있다 평가를 하겠고요. 7번 스위틀리 휴머는 좀 앞선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경주 조건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초반 붙지도 못하고 흠이 쳐져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하는데, 이번에도 내외측으로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 7번 스위틀리 휴머는 차후에 상태감이 좀 올라오고 선두권이 약한 편성에서 편하게 좀 앞서 나설 그 레이스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일치하는 부분 많습니다. 5번 한센글로리의 중심마로서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저 역시 평가하고 있고, 2번 스톰라이커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온 이 선행 찬스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번 매직10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앞선 보내주고 따라간 후에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의 한 마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아르고섬입니다. 직전 특별경주 강편성에서 전개까지 아쉬움을 남기면서 좀 무너졌는데, 출발도 사실 좀 실패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이 말도 정상적인 출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2번이 모두 다 인코스를 선호하지 않는 선행형 도주성 말들이기 때문에 결국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3번 아르고섬. 예전에 단거리, 최근에는 보통 중장거리 경주 위주로 많이 출전했는데, 예전 단거리 경주에서는 선행만 보내주고 선입형 전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단 말입니다. 컨디션 올라온 3번 아르고섬의 최적 선입 전개 후에 깜짝 뒷심발이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장거리까지 섭렵을 했던 마필이고, 장거리 레이스는 이제 선두권이 심한 페이스 안배라기 때문에 이제 선두권은 편하게 나서서 전개를 펼쳤던 말이 3번 아르고섬이죠. 직전 경주 이후에 병력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17주 만에 출전하는데 아무래도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예시장에서 절정일 경우에는 3번 아르고섬도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경주는요. 선두 하이페이스 이제 따라가는 조건,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5번 한센글로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능력 상승세 4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야간 경마 타이밍 6시에 스타트를 하죠.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마무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들이 경합이 불가피하고,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은 불안 요소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인기권의 마필들을 인정하기에는 분명히 이번 경주는 이변의 소지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경주입니다.
그 흐름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이마필을 우선 강조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푸른 질주라는 전력입니다. 5세 앞말로서 단거리 자체에서 꾸준하게 1200거리 자체에서만큼은 꾸준한 선임력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더군다나 최적 전개를 펼쳤을 때 오히려 그 능력 자체는 좀 극대화가 됐던 마필인데요. 뭐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이제 다리 질병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11월 24일 경주 자체에서도 순위권에 밀렸었는데 사실상 입상권과의 격차를 보시면 거의 뭐 크지 않게 통과를 합니다. 흐름 자체를 곱게 따라가면서 그 흐름을 역용할 수 있는 마필로는 어차피 이번 경주 자체에서 누가 선행을 가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고 선행을 가더라도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주라면 최적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회복수의 1번 푸른 질주는 가장 가치 있게 논해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도전권에서는 외곽 10번마 청강성, 7번마 한일강자, 8번마 금화글로리를 우선 눈에 꼽을 수 있겠죠. 청강성을 보여주는 능력은 가장 앞서 보여요. 하지만 부증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열창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게이트가 밀렸다는 악재까지 훈련시 모습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청강성은 단순 선행이라기보다는 선행마와 이제 경합하면서도 이겨내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후차권에서 관심을 가질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7번마 한일강자는 초속이 굉장히 빠르죠. 직전에 무리한 산악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이전 경주는 상대 이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보여왔던 전력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 무시 못할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8번마 금화글로리가 지금 3착 승급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직전 1300은 다소 무리했던 선행으로 판단을 해요. 흐름을 곱게 따라가는 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인 만큼 오히려 감량 조건이 좋은 8번 금화글로리의 잠재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어찌됐든 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가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코스와 전개가 좋아진 1번마 푸른 질주는 반드시 편성 구도 자체에서만큼은 다소 볼 필요가 있는 구도인 만큼 강조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도 7번 한일강자, 10번 청강성, 8번 금화글로리의 선전 가능성은 인정하겠습니다. 7번 한일강자 특히 강조 잠깐 드리자면 선행, 선입 모두 가능하죠. 따라가도 됩니다. 이 말 추입이 되는 말이에요. 빠른 흐름일수록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선행마가 굉장히 다소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외곽으로 밀렸어도 8번과 10번이 선두권 나서기는 좀 더 용이하다라는 판단인데 1번 푸른 질주 진짜 참신하네요. 1번 푸른 질주가 이 편성, 이 빠른 흐름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8월 달의 경주는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 빠른 페이스 선입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 활약했는데 이번 편성에서 못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평가합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의견이니까 저는 그 12번 과천장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분명히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도 역시 선행, 선입 모두 가능한 전력이죠. 빠른 흐름에서도 충분히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혹이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12번 과천장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과천장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입도 가능하지만 선행을 갔을 때 분명히 더 잘 뛰었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거리 자체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보여주질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차라리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만 외곽에서 지금 안쪽에 있는 그 빠른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전개도 아니고 따라가서 이 마필이 그 마필들을 마지막에 역습을 가한다? 저는 전개 자체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과천장사는 좀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중심마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편성 구도를 만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번 푸른 질주 앞선 싸우는 어떤 경합 앞선 선행말들 보내주고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가장 좋은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 7번 한일강자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복병은 4번 K킹이란 말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공백 복귀 전에서도 외곽 전개하면서 심서모를 시종일관 하면서도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판단이고 정상 주기에 상태 더욱 올라왔고 예전에 단거리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말인 만큼 컨디션 되찾은 4번 K킹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5번 파이어볼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하필이면 굉장히 가벼운 주력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경우에 가능성이 충분했던 경주였는데
하필은 점프를 하면서 충돌해버리고 출발을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거기다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이 백동희 의원께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 앞선 경합이 매우 치열한 경주기 때문에 뭐 7번 한일강자, 10번 청강성 모두 불안 요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5번 파이어볼도 불안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선행 나설 경우에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5번 파이어볼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행마로 평가를 해요. 나머지 마필들은 어찌됐든 그 흐름을 역용할 수는 있지만 파이어볼은 이번 경기 선행을 가더라도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 기수로 교체된 점이 오히려 부진이 올라갔다는 점은 이번 경기 악재로 판단하고 있어서 설령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압박 자체는 견디기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매우 어렵습니다. 흐름 빠릅니다. 선행막 상당히 많아요. 선두권이 몰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을 한 10번 청강성 보여준 능력으로는 당연히 그 최선 순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골마경과 열창 등의 병력으로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훈련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흐름의 선두권 자유전개 2.10번 이 청강성은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말이에요. 8번 금화글로리도 작년에 문화일보배 과천시장배 2세 대선 경주 출전했던 말이죠. 직전 경합 무리한 전개로 아쉬운 3차기인데 승급전 3km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이 마이티 만보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정말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여요. 최근에 외산 편성의 장거리 1700m 중장거리 출전해서 계속해서 작승권인데 은근히 이제 순발력 갖추고 있는 말이고 이 편성이 결국은 선두권이 치열한 경합으로 몰락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 3번 마이티 만보 같은 말이 막판에 근성을 발휘해서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보는데 백동일 의원 요 3번 마이티 만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 평가를 해요. 제가 푸른 질주를 높게 평가하는 이번 경기에서 좀 반드시 체킹하자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그 빠른 페이스를 역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마이티 만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전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마이티 만보는 그 푸른 질주보다 분명히 뒷선에서 좀 밀린 전개 이후에 역습을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들지만 그래도 마이티 만보 역시 역습 가능한 세력으로서는 저 역시도 이번 경주 요주의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5경주 혼전입니다. 안쪽에 1번 푸른 질주가 오히려 전개 이점을 역용할 수 있는 마필로 강주를 들어봅니다. 1번 푸른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첫 서울경마 해설방송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면 이후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서울경마 첫 단추 잘 꿰어주시길 기원해 보겠고요. 아무래도 모 휴장 이후에 치러지는 이 서울경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매경주 말씀드렸던 복병 전략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 좋은 성과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